이재명의 위선적인 모습을 모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로 유튜브 등을 보면 이재명 잘한다, 역시 이재명이다와 같은 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사람의 심리를 다룰 줄 아는 매우 교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원금이라며 우리를 위하는 척하고 민주당이 올바른 정당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돈은 결국 국가의 빚이 됩니다. 빚이 좋은 것입니까? 당장에는 우리가 용돈처럼 받았으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없이 사용된 돈은 결국 빚으로 남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계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500원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급여는 그대로인데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셨습니까? 잠실에서 열몇 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을 두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모여 대통령도 뽑고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라면 선관위를 질타하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적국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적국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감성적으로는 북한 주민들도 불쌍한데 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는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적국이다라는 표현은 일반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 즉 김정은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도 적국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며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일반이적 죄로 처벌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북 송금을 한 이재명이 정말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불쌍해서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정권에 전달된 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이 결국 북한 정권과 핵군 사력 유지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국민 몰래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입니까? 북한은 우리와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적화 통일을 지향해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 이후 북한에 무인 드론기를 보내 위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무인 드론기 몇 대를 보냈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휴일까지 지정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20세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유럽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기적인 문화적 사회적 침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즉,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천천히 스며들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기존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틈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퍼뜨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돈 뿌리기, 복지 확대,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지속적인 언론 유튜브 노출 등이 이런 측면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스며드는 변화가 결국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여러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